혼자는 외로운 걸까요? 아니면 가장 나다운 순간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게 되는 주제, 바로 혼자 사는 노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자와의 이별, 자녀들의 독립, 친구들의 줄어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혼자라는 시간을 점점 더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꼭 두려움이어야만 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또 다른 자유, 나다움을 회복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양면성을 차분히 들여다보면서 혼자 사는 노년이 가진 진짜 의미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혼자라는 단어에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외로움일 겁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 꺼진 집 안에서 들려오는 정적, 그 속에서 느껴지는 공허함. 함께 나누던 식사가 어느 순간 혼밥이 되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은 때로 우리를 서늘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은 좁아지고 친밀한 관계 몇 개만 남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줄어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체적 건강까지 위협하는 요소이기도 하지요. 연구에 따르면 극심한 외로움은 하루 담배를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자라는 상황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인간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혼자라는 시간이 꼭 외로움만을 의미할까? 혼자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입니다. 누군가와 함께 산다는 것은 늘 일정한 조율을 필요로 합니다.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생활 습관, 심지어는 텔레비전 채널 하나까지도 맞춰야 하지요. 그러나 혼자 살게 되면 모든 선택의 주도권이 내 손으로 돌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취향을 눈치 볼 필요도 작은 의견 차이로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혼자 살아보니 오히려 편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할머니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챙기느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되고 나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즐기는 책, 내가 가고 싶은 여행지를 처음으로 알게 되었죠. 늦게 알았지만 참 행복한 깨달음이었어요. 혼자는 비어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나 자신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자리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장밋빛은 아닙니다. 혼자가 자유를 주지만 동시에 외로움의 그림자도 함께 따라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지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 마음을 열고 연결 맺기. 혼자 산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 고립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집안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을수록 의도적으로 외부와의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동네 복지관의 프로그램, 취미 모임, 자원봉사 활동 등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외로움을 달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둘째, 혼자의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기. TV 앞에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혼자는 공허하지만 책을 읽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며 자신을 표현하는 혼자는 풍요롭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느냐입니다. 셋째, 작은 루틴 만들기. 규칙적인 산책, 매일 아침에 차 한 잔, 하루의 감사를 적는 습관 같은 루틴은 삶의 리듬을 유지시켜주며 혼자라는 상황을 더 안정적이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사회적 시선입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노년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노인은 불행하다, 쓸쓸하다라는 낙인이 따라붙곤 하지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급증, 기대 수명의 증가, 개인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흐름 속에서 혼자 사는 노년은 점점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의 노년은 고독사가 아니라 혼자의 자유를 어떻게 누릴 것인가로 평가될 것이다. 즉, 혼자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하나의 정상적인 삶의 형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혼자의 노년을 준비해야 할까요? 두려움의 큰 부분은 돈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안정적인 생활비와 의료비 대비는 자유로운 노년의 기반이 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집, 이웃과의 교류가 가능한 환경은 혼자의 삶을 훨씬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혈연만큼 중요한 것이 의도적으로 만든 관계입니다. 친구, 이웃, 동호회 사람들. 나이 들어 만들어가는 인연이 때로는 가족보다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혼자를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혼자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일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홀로인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든 결국 내 고유한 생각, 내 고유한 죽음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노년의 혼자는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 본질에 가장 가까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엔 관계 속에서 내가 희미해지지만 노년의 혼자가 되면서 비로소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깊은 자유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를 긍정적으로 선택한 사례들은 많습니다. 어떤 이는 퇴직 후 혼자만의 농촌 생활을 택해 텃밭을 가꾸며 만족을 느끼고 어떤 이는 작은 원룸에서 글을 쓰고 음악을 들으며 이 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 고백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자기만의 방이 필요합니다. 노년의 혼자는 그 방이 가장 넓어지는 시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혼자 사는 노년 분명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사회의 편견이 우리를 무겁게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만의 리듬, 나만의 취향, 나만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혼자는 외로움일까요? 아니면 가장 나다운 순간일까요? 그 답은 우리가 어떻게 혼자를 받아들이고 채워나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혼자의 시간을 두려움보다 자유로, 공허함보다 충만함으로 채워가시길 응원합니다. 행복담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